안전한 투자는 분양 분석이 최고다를 외치는 허준열입니다. 오늘 장단점을 알려드릴 분양 현장은 동탄 그랑파사주입니다. 그럼 동탄 그랑파사주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고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점 첫 번째, 주상복합 집합상가. 그랑파사주 동탄은 1122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주거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주상복합 집합상가예요. 주상복합 집합상가가 요즘 트렌드인 것처럼 거대 공룡 집합상가들로 많이들 짓고 있는데, 과거 성공한 케이스 예를 하나 들면 목동 현대백화점이 주상복합 집합상가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에는 주거시설, 밑에는 큰 집합상가가 있는 그런 상가예요. 이런 집합상가 건물들은 상가호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대규모 상가죠. 마찬가지로 그랑파사주 동탄 연면적은 6만 평이 넘는 63,870평이고 층수로는 35층 건물로 주차는 1162호대까지 가능한 대단히 큰 주상복합 집합상가예요. 이 중 상가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1층 층고가 10m에서 14m 높이라고 하니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장점 두 번째, 1군 건설사 브랜드.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도급순위가 2021년 기준으로 도급순위가 4위 건설사예요. 상가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메이저급 건설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메이저급 건설사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랑파사주 동탄은 오피스텔 1000세대가 넘는 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저급인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 세 번째, 마스터리스 시행. 여러분, 마스터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스터리스는 통임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건물을 통째로 임대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체는 건물을 장기 임대하고 이를 재임대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즉, 임대 책임을 가지고 일정 구역을 재임대하는 형식의 임대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시행사와 해당 호실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체 호실을 통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가 호실 중 일부 호실을 마스터리스 호실로 지정해 놓고 연 4.5% 보장으로 임대를 시행한 거예요. 네 번째, 동탄 신도시 내 유동인구 최다 지역.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랑파사주 동탄은 신도시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죠. 그리고 동탄시에서 주최하는 누나 레이저쇼가 호수공원에서 월 2회 진행되고 오산, 용인, 수원에서 거주자들이 찾아와 분수쇼를 관람하죠. 타 지역 사람들까지 관람하러 오기 때문에 유동인구 증가 부분에서는 유리한 장점이죠. 참고로 동탄은 30대, 40대와 1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 63%로 소비 성향은 높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다섯째, 낮은 비율의 상업용지. 남동탄 상업용지 비율이 약 0.78%로 면적 대비 상업시설 비율이 적습니다. 여기서 면적 대비 상업시설 비율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대비해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인구수 한 명당 얼마의 크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한 명당 상업용지를 이용하는 면적이 작은 비율일수록 상업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모자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 판교가 3%, 일산 8%, 위례 신도시 2.2%, 동탄 1 신도시 2.69%에 비해 제2동탄 중 남동탄 지역의 상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동탄 그랑파사주 장점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단점, 주상복합 집합상가. 주상복합 집합상가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복합상가의 호실이 임대로 꽉 채워져 있을 땐 북적거리는 손님들로 인해 그 효과가 배로 발휘가 되지만, 반면에 임대가 안 돼 고전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상가 활성을 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실이 심한 곳은 대부분이 가구 매장이 들어가서 빈 점포를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어떤 분양 호실을 받는 거에 따라 임대가 될 수 있고 또 임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간적인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 올 12월 준공에 따른 투자비용 부담. 그랑 파샤주 동탄은 2022년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투자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계약 후 3개월 후 잔금까지 납부해야 하거든요. 준공이 빠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반면에 월세를 빨리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꼭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준공 후 임대를 놔서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총알은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 밖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가를 아무런 준비 없이 감언이설에 넘어가 분양 계약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류의 초보자는 월세는 걱정 없이 빵빵하게 나오고 또 담보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약부터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잘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꼭 기억하세요. 이 얘기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단점, 높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물론 관리비는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민감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랑 파샤주 동탄은 공용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근생 프라자 상가는 전용 면적이 높은 대신 공용 면적이 작지만, 반대로 집합상가는 전용률이 낮은 대신에 공용 면적이 높거든요. 그랑 파샤주 동탄은 전용률이 41%로 근린생활시설보다 전용률이 낮고 일반적인 집합상가보다는 높아요. 참고로 전용률이 뭐냐면 분양주나 임차인이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이에요. 공용 면적은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말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관리비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해서 평당 4, 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합건물 관리비는 아무래도 관리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상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2, 3만 원대 정도 하니까 집합건물 관리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랑 파샤주 동탄에 대해 기본적인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도움 좀 되셨나요? 나는 투자 가치고 뭐고 분양물적 진단을 받지 않고 무조건 분양을 받겠다 하시는 분은 투자이신 어플에서 분양 할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호실 확보는 물론이고 분양가격도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이용하세요. 대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몰라요. 분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